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2기, 트럼프 2.0이라고도 하죠. 이 트럼프 2.0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지만 사람들은 곧 세계 경제에 광풍이 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느 정도의 광풍이 불 건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광풍이 생겨날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풍의 경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대선 승리 이전에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어요. 이 점이 또 카말라 해리스와의 차별화 포인트였죠. 그런데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해서 이대로 될 거다, 우리 이건 믿을 수 없잖아요. 1기 때 봤습니다. 말한 거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상당히 분명해요. 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 미국 경제의 기둥들을 정비하겠다,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둥들,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필라들을 다 손보겠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경제의 필라 3개입니다. 무역, 규제, 그리고 이민이에요. 무역은 수입관세 올려서 적자 줄이는 거고요. 규제는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민은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 이거죠. 간단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게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월드 이코노미가 각국 단위로 있지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경제가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라이즈드 이코노미라고 해요. 자, 세계 경제 안에 어느 정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만들어져 있는가? 주로 그거는 대화의 흐름이 얼마나 국경을 넘는가, 이걸 갖고 측정을 합니다. 무역을 갖고 측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세계 경제는 다 글로벌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국경을 넘나들 때 이걸 글로벌라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 경제 안에서 어느 정도가 글로벌라이즈 돼 있을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의 한 30% 정도가 글로벌라이즈 돼 있다. 30% 정도가 무역을 통해서 흐른다.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관세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의 흐름이 있어요. 그 밖에도 뭐 기술의 흐름, 지적재산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 재화의 흐름, 자본의 흐름, 노동의 흐름, 이 3개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세는 재화의 흐름을 담당하고 규제는 자본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민은 그 자체가 노동의 흐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경제의 세계 기둥, 무역, 규제, 이민은 분명히 국내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건드리자마자 세계 경제 내의 재화, 자본, 노동의 흐름이 재구성될 거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무역 관련해서요. 미국이 수입 관세율을 높이면 재화의 흐름이 위축될 겁니다. 자, 현재 미국 관세율, 공산품에 대해서는 0%에서 37.5%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산품 수입의 절반이 면세예요. 0%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면 수입되는 대화가치를 반영한 평균이에요. 2%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입니다. 이 미국의 수입 관세를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면세가 훨씬 많습니다. EU 회원국이니까요. 그런데도 수입 관세 가중 평균은 4.2%예요. 그러니까 면세 외의 관세율은 이 가중 평균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도 가중 평균끼리 맞비교해보면 독일이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자, 이 수입 관세율을 트럼프는 10에서 20%로 일괄 상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60% 매기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치는 이렇게 제시했지만 트럼프 본인이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쌍방균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균형이 뭐냐? 첫째, 상대국의 관세율만큼 우리도 높인다. 둘째, 무역이 불균형하다면 그만큼을 관세로 매긴다. 그래야 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각국에 대해서 이 쌍방균형의 원칙을 들이댈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높은 나라, 그리고 대미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 이 나라들이 골치 아파지겠죠. 자, 관세 폭탄, 어느 나라가 주 타겟이 될까? 미국 무역 적자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 순서대로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미무역에서 얻는 흑자 규모를 가장 먼저 볼 거다. 이런 거죠. 자, 미국 무역 적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EU,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이런 순서예요. 자, 독일이 베트남 밑, 그 다음이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한국이 그 다음, 그리고 대만 이런 순서입니다. 이 나라들은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미무역 흑자가 이거보다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이 있을 겁니다. 좀 작은 폭탄이겠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하거든요. 세금은 정부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재정 적자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입을 줄이는데 적자를 줄이느냐? 다른 데서 수입을 확보할 거라는 거죠. 그 다른 데가 바로 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세금을 줄이는 대신 수입 관세로 이거를 메우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나라와 관세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밑에 있는 나라들도 안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먼저 중국부터 보면요. 대미 수출 흑자 규모 1위 국가입니다. 당연히 타격을 크게 받겠죠. 하지만 이 타격이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 될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타격이 크긴 하지만 제한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자, 대중국 수입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이게 트럼프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GDP는 1%포인트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미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 정도 됩니다. 중국이 워낙 여기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뭐 이런 타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 12%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2018년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이든이 이걸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로도 수출 증가율은 이미 굉장히 줄었어요. 이게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 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수출로 안 잡히는 거죠. 당연히 관세도 우회합니다. 이런 수출은 앞으로도 대중국 관세 인상의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멕시코를 보면요. 멕시코가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말을 그대로 옮기면 멕시코산 재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매기겠다는 60%보다 더 낮네, 널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멕시코 전체 수출의 5분의 4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멕시코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체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미 재화 수출은 멕시코 GDP의 27%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중국 GDP의 3%다. 이거와 비교하면 멕시코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태인지 짐작이 되죠. 자, EU 같은 경우는 관세 폭탄 맞으면 GDP가 0.5%포인트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독일이 받을 타격이 가장 클 겁니다. EU의 대미무역 흑자 2천억 달러, 그 중에서 40%가 독일의 흑자입니다.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EU 같은 경우 EU 전체와 협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원국 각국과 1대1 협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과연 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대미무역 흑자인 나라들은 폭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미무역 흑자라도 흑자 규모가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적자인 나라, 이러면서 동시에 미국 동맹국인 나라, 이런 나라들은 좀 유리하겠죠. 영국은 지금 자기 나라는 관세 폭탄 피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 중에 중국 내 제조 기반을 다른 나라로 옮긴 기업들, 그리고 지금 옮기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베트남으로 옮긴다, 이거 하나로 미국이 중국한테 매긴 징벌적 관세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 됩니다. 베트남에게도 관세 폭탄이 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대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글로벌화된 경제에는 재화의 흐름 외에 자본의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의 자본이 국경을 또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경제의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흐름은 경로를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요. 대화의 흐름과는 다르죠. 공장을 새로 짓고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의 일인데, 자본의 흐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전망과 예측에 따라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규제 완화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는 플러스입니다.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미국 경제에 분명한 플러스예요. 자, 법인세 인하는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럼 규제 완화는 어떤 점에서 플러스냐? 미국 기업들의 비용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면 석탄 사용 허용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친환경 에너지가 아직은 더 비싸니까요. 자, 미국 기업의 비용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금 미국 경제가 안 그래도 미국 외 경제에 비해서 혼자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더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전 세계로부터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 겁니다. 미국의 투자 자금이 미국 밖에서 다각화한다. 이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 해외 자본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몰릴 거고요. 자, 강달러 역시 자본 흐름을 미국 쪽으로 집중시킬 겁니다. 트럼프 본인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은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승리 이후 달러 가치 벌써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관세율을 올리고 이민을 축소하겠다. 일단은 불법 이민 한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낼 거냐? 수입 관세율을 올리면 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민이 줄어들면 노동시장 더 타이트해지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 오르는 거죠. 자, 강달러가 되면 각국의 수입품 가격이 오를 겁니다. 특히 수입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겠죠.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 부채 국가들의 이자 비용이 상승합니다.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도 달러로 지급해야 되니까요. 이 때문에 강달러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들이 저소득 국가가 될 거고요. 고소득, 중소득 국가도 에너지 수입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력, 인력의 흐름입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면 글로벌 노동력의 흐름이 약화될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자기 나라로 송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송금이 줄어들면 송금을 받는 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입어요. 미국 이민자로부터의 송금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GDP의 16에서 23%를 차지합니다. 이들 상당수가 불법 이민이에요. 이 나라들이 받을 타격 엄청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숙련자 이민은 증가할까? 트럼프는 합법 이민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 졸업과 동시에 그린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상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면이 있고요. 1기 때도 합법 이민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줄었어요. 분위기가 반이민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이 좀 이익을 봤죠. 선진국들은 이민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숙련자 이민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민의 방향을 다른 나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노동력의 흐름은 약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화의 흐름, 자본의 흐름, 인력의 흐름, 이 세 가지 다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가 글로벌 경제의 전부예요. 미국이 국내 정책을 통해서 이 흐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흐름의 양이 줄어들 거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에 불어닥칠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할 건지 이건 잘 몰라요. 태풍의 경로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정책 자체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측근들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습니다. 의견이 더 다양할 거예요. 트럼프가 누구 말을 들을 건가? 아직 그것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태풍의 경로를 보면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서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내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반미 연대를 형성한다,
이게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각국이 반대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기 때 관세 인상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 내걸었어요. 자, 보복 관세와 반미연대로 대응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더 높은 관세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정부를 위한 소득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동맹들 간의 연대도 생겨날 수 있어요. 여기저기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